안녕하세요. 2학기 세계사 기말고사 대비 읽기 자료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범위 때 나왔던 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도를 장악하고 있던 무굴 제국이 영국에게 거의 식민지화됩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배하면서 아주 세금을 가혹하게 거뒀고요. 그리고 쌀, 보리 같은 작물 대신 상품 작물, 면화나 아편 이런 것들을 재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으로 쓰는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인도인들이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묘하게 종교적인 대립을 이용합니다. 즉 인도인들 중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작은 갈등을 이용해서 인도인들을 분열시키려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 통치와 경제적인 착취를 견디지 못한 인도 사람들은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세포위 항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인들이 점차 민족의식을 깨닫고 독립운동을 하려 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은 어, 인도국민회의라는 것을 결성시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협조적인 관리들, 공무원들과 또 지식인들을 모아서 일종의 이제 지배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자면은 약간의 친일파 비슷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를 통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이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인도인들이 점차 많은 권익을 갖고 그리고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런데 점차 보니까 영국이 인도를 위해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고 또 나라를 분열시키고 벵골 분열령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국민회의는 점차 영국을 협조적인 상대가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투르크족의 나라인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와 그리고 아랍 민족들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칸 반도 일부 나라도요. 자,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점차 위기를 겪게 되자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 유럽을 본받아서 유럽의 군사 기술과 또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개혁을 추진하자. 즉 근대화를 이루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 개혁의 이름이 바로 탄지마트입니다. 또 그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혁신관료라고 하는데 그 혁신관료 중에서도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추진한 개혁의 일은 먼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고 의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보수 세력과 또 서양의 다른 세력들이 간섭을 하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었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오스만 제국은 더욱 위기가 찾아왔고 이런 위기감을 이용해서 오스만 제국의 왕인 술탄은 혁신 관료 세력들을 몰아내고 헌법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시키는 등 전제 정치를 부활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였고 특히 젊은 지식인이나 학생, 청년 군인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청년 티르크 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집트의 근대화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독으로 임명된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지게 되면서 빚을 내준 영국과 프랑스에게 많은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대로 이루어진 정부가 중심이 돼서 헌법을 만들고 민족운동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대를 앞세워서 이를 진압했고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 즉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랍 민족, 즉 아랍인들도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과 또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인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근데 특히 아라비아 지역의 이제 아랍 민족들 그 중에서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은 이슬람교가 현재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자. 그러고 원래 이슬람교의 가르침, 즉 쿠란의 가르침대로 생활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순수한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자라는 와하브 운동을 진행해 갔고요. 이런 운동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종교적인 변질을 일으키게 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비판하게 되었고, 오스만 제국 술탄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아랍 민족들의 민족 의식을 일깨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면서 독립운동도 진행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입헌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란이 근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란의 왕, 카자르 왕조가 유럽 나라들에게 자기들 나라의 뭐 각종 권리들을 팔아서 그 돈을 막 사치와 낭비를 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불만이 폭발했던 것은 바로 영국인에게 50년 동안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기면서 이란의 담배 생산자와 상인,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자 이란의 상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항의를 벌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알 아프가니가 주도한 담배 불매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카자르 왕조는 국민들의 반발에 위기감을 느꼈고 마치 호구처럼 영국에게 담배 전매권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되찾아오는 대신에 엄청난 위약금, 즉 배상금을 물어줘야 됐고요. 더욱더 국민들은 바보 같고 호구 같은 카자르 왕조를 비난해 갔고, 이를 계기로 입헌 혁명, 즉 헌법을 만들고 나중에 왕을 쫓아내는 데까지 그 혁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식민지 확보 경쟁이 치열했었는데요.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또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많은 식민지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나라들보다 한 발 늦게 쟁탈에 뛰어들었습니다. 통일을 늦게 이뤘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진 독일이 프랑스를 견제하고 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은 편을 만듭니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이 동맹을 삼국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독일과 라이벌 관계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삼국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 주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고요. 반대로 러시아와 동유럽은 슬라브족이 주된 민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민족끼리 또 다른 편에 있었고,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인접한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즉 게르만족이 슬라브족의 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슬라브인들은 게르만족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세르비아의 청년인 슬라브인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 부부, 즉 황제의 아들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식민 지배의 국가의 황태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세르비아와 같은 이제 슬라브인 국가인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도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또 오스트리아와 동맹 국가인 독일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또 삼국 협상의 나라인데 삼국 협상국인 프랑스와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즉 삼국 동맹 나라와 삼국 협상 나라 간에 이제 서로 이제 편을 들어주고 또 편을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잘 훈련된 군대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측의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었었죠. 초제후해진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 즉 전함으로 이제 독일이 나갈 수 있는 백기를 막아버리자 이것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중립국의 선박까지 공격하는 잠수함 작전을 전개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민간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민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희생을 치른 미국인이 있게 되자 미국도 이 전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아닌 미국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독일의 동맹국들이 차례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고 독일에서도 전쟁을 반대하고 또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화의 뜻은 평화를 약속한다라는 뜻인데요. 독일이 졌기 때문에 강화회의를 통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라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죠.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전국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들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모두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패전국들의 식민지만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인명사상과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전방에서 군인들의 희생만 있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온 국가가 전쟁에 집중하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 남성들은 병사가 돼서 군대 전투에 참여하고 또 여성들은 후방에서 군수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처럼 전방과 후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었고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한 전쟁의 승리 요인이 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성들은 남성과는 차별받는 정치적 권리를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권리, 즉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여성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는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엄청난 군수 물자를 판매하면서 또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의 강대국 위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참담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뜻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영국은 자신들의 편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인도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인도의 자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을 믿은 인도인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영국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오히려 인도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죠. 그러자 인도의 지도자, 대표적인 인물인 이제 간디가 영국의 부당한 통치에 저항을 했고 유명한 것이 바로 소금 전매법에 항거한 불복종 운동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정신이 잘 알려져 있죠. 간디의 뒤를 이은 네루는 간디와는 다르게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면서 파업, 즉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집트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반영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은 영국이 그대로 지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영국은 아랍 민족에게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대가로 전쟁이 끝나면 아랍 민족이 독립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했죠. 이를 믿은 아랍 민족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는 등 전쟁에서 영국의 편에 들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영국의 입장이 바뀝니다. 아랍 민족을 프랑스와 같이 분할해서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 내에 있는 독일의 점령지를 빼앗았는데, 근데 일본이 승전국의 입장이 되자 파리 강황회의에서 일본이 차지한 산둥반도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게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큰 반발을 했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3.1 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나서 오사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노동자 파업으로 확대되었고, 친일 관료의 파면과 강화 조약의 거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내용까지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터키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서양 열강들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청년 튀르크당 출신인 무스타파 케말이 이런 열강의 간섭을 물리치고 왕정을 폐지합니다. 즉 왕을 없애고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바로 터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즉 이전에 술탄은 종교 이슬람교의 지도자인 칼리프의 지명을 받은 사람만이 술탄, 즉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하는 등 근대화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황제가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중세와 같은 노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농노를 해방하는 것이었고, 또 적극적으로 상공업을 개발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촌과 도시의 불균형이 더 커졌고, 짜르의 전제 정치도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지식인과 학생들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들의 개혁은 사회주의 이상을 담고 있는 정당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담은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 사건의 이름이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차르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고 또 물자가 부족해지자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던 가운데 노동자와 군인들을 중심으로 차르를 몰아내고 전쟁을 중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차르가 물러나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월 혁명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임시정부가 국민들의 개혁 요구, 즉 토지 개혁과 전쟁 중지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내자 국민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레닌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볼셰비키파를 이끌고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혁명입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 중간에 독일과 화해 조약을 맺고 전쟁을 바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땅과 그리고 공장과 같은 산업을 나라의 소유로 만들고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국유화 조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시장 판매와 같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게 됩니다. 즉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죠.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중공업을 육성합니다. 금속, 전자 이런 선박
석유, 화학 같은 중공업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공업화를 추진하려고 했고 또 농업 집단화를 실시하면서 소비에트 연합 국가 연합인 소련의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또 개인 독재 체제를 강화해 가면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억압되는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을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에게 민족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